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써줘서 대학원 입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얘기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 번에 평균 12분 정도 일한 건데 이거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최강욱 대표 활동 사실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됐다라고 소리 높여 비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입시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양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이제 허위냐 아니냐가 제일 처음에는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네. 절대 허위 아니다라고 최강욱 그 대표가 얘기를 해왔는데 허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소위 말해서 인턴이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그 사무실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총 16시간을 갖다가 인턴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럼 평균 나누면 한 번 왔을 때 12분이다. 네.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간 거, 6번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간 거를 어떻게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즉 증명서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인턴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소위 말하면 형평성, 공정 여기에 비교하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최강욱 대표로서는 뭐 인턴으로 등록을 했고 왔고 또 실제로 왔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왜 나한테 이제 이렇게 허위 마치 이제 그 유죄 판결 난 거는 이제 검찰의 장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왔지만 실질적으로 인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번 와서 12분 하는데 인턴 증명서 끊어주는 데는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최강욱 대표가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인턴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비춰본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법원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거의 얼굴 본 적이 없다 등등에 대해서도 모두가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다 자신감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이 최강욱 대표의 이러한 생각 등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강욱 대표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로 몸으로 국민들 앞에 웅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불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면은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게 처신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방금 이 최강욱 대표가 최후 진술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하다는 것은 본인의 얘기입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나온 것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지금 부산대 의전에서 뭐 최근에 뭐 피부과를 지원했는지 많이 등등과 관련해 굉장히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칫 의전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 문제거든요. 아들도 한 법무부에서 인턴을 한 문제가 대학원에서 당락이 결정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대학원 입시 제도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보다도 이제는 인맥인 거예요. 대학교 교수하시는 분들, 고위직 인사들, 돈 있는 사람들은 너도 부탁해가지고 인턴 다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법원이 중단했다고 얘기하면 그런 법원에 존경을 표해야죠. 내가 실수했다고. 근데 아마 웬만한 법무법인에서는 인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봐요. 네. 법무법인에도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와서 인턴을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면은 또 그 제대로 안 한 인턴이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들의 아들, 딸들은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최강욱 대표는 이제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최후 진술서를 공개하고 항소하겠다. 항소하는 걸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거는 최강욱 대표가 앞으로 해야 할 더 큰 역할에 국민들이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소는 하십시오. 하시지만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정거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자신의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하면 그 무게감을 좀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최 대표한테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범여권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과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함께 일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 딸의 입시 문제 그리고 아들의 입시 문제로 조만간 재판이 열릴 예정이기도 한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고요.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검언 유착 사건, 지금은 또 권언 유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당시에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검찰의 장난질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막기 위한 장난이다. 자신이 이 부분을 풀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최강욱 대표가 특히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개혁에 앞장서겠다. 저는 그 취지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 아예 갈 길이 뭡니다. 여전히 갈 길이 뭡니다. 언론 개혁 더 갈 길이 뭡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강욱 대표가 앞장서는 거 저도 박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면은 법과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가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본인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메신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그 메신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검찰의 장난질이고 네. 자기는 제대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고 심지어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 뗀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최강욱 대표가 말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요?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강욱 대표가 항소를 해서 재판의 결과를 받아보는 것은 좋지만은 자신이 던지는 화두가 정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은 네. 그의 본질적인 힘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 국민들한테는 자신의 선의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많은 얘기입니다. 네.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지 혼자 억지 궤변을 부르고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최강욱 대표 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강욱 대표의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좀 처신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이번 기회에 최 대표가 그나마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서 그 과정에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답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앞장서시라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은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1심 판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여부와 또 허위 등등에 대해서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진짜라고 발언을 했다. 이 부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인턴 증명서 이 허위 발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 네. 1심 판결이에요. 네. 이게 최종심까지 가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의원직 배지를 이제 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3건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라고 얘기했던 것이 허위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업무방해 혐의, 입시의 업무를 방해한 이런 행위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건 두 개는 이 앞사건과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명예훼손 네. 건인데 최강욱 대표가 지난 4월 달에 언론과 검찰이 지금 사실상 총선을 뒤집기 위해서 쿠데타하고 있는 거다. 네. 굉장히 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채널A 기자가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를 너무 좀 왜곡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명예훼손이 됐는데 사실 진짜로 그 채널A 기자가 했던 이 내용을 보면 이럴 거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논조로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그거를 갖다가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네. 현재로서 매우 높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났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왜 개혁의 속도를 지금 부동산 문제나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나 언론 개혁 문제에서 속도를 많이 못 냈는지 현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대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네. 방법상의 오류가 있었고 국민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해주지 못했던 이런 면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